안녕하세요. 스탠탑 비뇨의학과 의원 안치현 원장입니다. 오늘은 모든 남성분들이 한 번쯤은 고민하고 걱정하게 되는 발기부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발기부전이란 음경에 발기가 잘 되지 않는 병적 상태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요. 사실 제일 중요한 거는 노화에 따라서 이전에 똑같은 습관으로 살더라도 이제는 발기가 안 되는 그날이 한 번쯤은 누구한테는 오기 때문에 참 많은 고민이 되고 걱정을 끼치는 그런 질환이 아닌가 합니다. 발기부전 치료가 필요한 증상이라면 몇 개월 어떤 이런저런 기준이 있는데 결국 제일 중요한 건 처음부터 끝까지 발기를 시작하고 유지하는데 문제가 없어야 된다가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다만 일시적일 수도 있고 유지가 될 수도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처음에 일시적이더라도 내가 그게 계속 신경이 쓰이고 걱정이 되신다면 충분히 비뇨의학과 의원을 방문하실 상태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발기부전의 치료 방법에는 크게 비수술적인 치료 그리고 수술적인 치료로 나눠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비수술적인 치료는 약물이라든지 그리고 습관 개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져 있고요. 수술적인 치료는 크게 봤을 때 음경 해면체를 우리가 다른 기구로 바꿔주는 대체 수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비수술적인 치료를 말씀을 드리면 호르몬 치료, 그리고 경부, 약물, 그리고 주사 치료, 혈류 충전기, 그리고 체외 충격파를 통한 근원 치료 를 들 수 있겠는데요. 이런 치료들은 먼저 장점은 내 음경 해면체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고, 특히나 이제 말씀드릴 습관 개선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발기만 좋아지는 게 아니라 사실 혈관 내피 기능이라든지 심혈관계 질환까지도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쭉 발기부전 때문에 이 운동을 시작을 했는데 계속 좋아지더라, 이런 좋은 결과들을 낼 수 있는 그런 치료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수술적인 치료로는 크게 보면은 굴곡형 그리고 팽창형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두 보형물 모두 다 해면체를 대신해서 저희가 인공 보형물을 삽입하는 그런 수술입니다. 그래서 이 삽입하는 그 보형물의 종류에 따라서 나눌 수 있는 건데요. 굴곡형은 말씀 그대로 굴곡시켜서 발기를 시킨다고 보시면 되고요. 팽창형은 조금 더 생리적이죠. 그러니까 해면체가 팽창하는 거랑 똑같이 실제 혈액의 이동과 비슷하게 뱃속 안에 들어있던 이제 증류수를 스위치, 펌프를 통해서 음경 해면체에 대신 넣는 보형물 쪽으로 이동시켜서 자연스러운 발기 모양을 구현하는 그런 보형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처음부터 수술적인 치료를 하기보다는 비수술적인 치료를 시행해 보시고, 그리고 근원 치료도 같이 시행해 보신 다음에 비수술적인 치료가 이제는 앞으로는 발기에 도움이 안 될 것 같다는 판단이 될 경우에 수술적인 치료로 넘어가시는 걸 추천해 드리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물어보시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거는 거짓입니다. 다만 시민성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가 발기부전을 두 가지로 크게 나눴을 때 원인으로 나누면 기질적인 부분, 그러니까 발기가 안 되는 몸 상태인 게 있고요. 두 번째로는 심리적으로 발기가 어려운 상태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야동을 뭔가 현실과 너무 동떨어진 것들을 보신다거나 또 자극을 느끼지 못할 정도로 너무 자주 보신다거나 성적인 가치관에 또 문제가 생길 정도로 다 어떤 성인 동영상을 보신다거나 그랬을 때 시민성인 발기부전의 또 원인이 될 수 있고, 이제 성인 동영상을 보시면서 자위를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자위를 잘 하면 이것만으로도 조루에 대한 치료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반대로 자위를 굉장히 급하게 하신다거나 어떤 손상을 줄 수 있는 방식으로 자위를 하신다거나 그렇게 되면 발기부전의 원인이 충분히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인 동영상을 보시는 건 문제가 없다. 그러나 성인 동영상을 보면서 자유 행동을 하실 때 이상한 방식으로 최대한 하지 않으시는 걸 좀 권해드립니다. 요거 다 개개별로 달라요. 마카 같은 경우에는 페로였나요? 페로에서 논문 한두 개 있는 정도라서 저는 개인적으로 추천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르기닌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먹는 걸로는 조금 생각보다 혈중 농도가 그렇게 높아지지 않고 효과가 많지 않아서 시트룰린과의 병행요법이 요즘 좀 더 주목을 받고 있는데, 다만 조금 아쉽다고 하면 아쉬울 수 있는 거는 시트룰린 같은 경우에 지금 약전에 의약품으로 게재가 돼서 이게 개인용 보충제나 이런 걸로 사 먹기는 아마 어려우실 거예요. 그래서 아르기닌을 굉장히 고용량으로 드셔도 몸에 남는 부분이 많지 않아서 현실적으로 효과를 보기는 좀 쉽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아연과 이제 동반돼서 셀레늄, 아연 둘 다 건강기능식품 중에 꽤나 효과가 많이 밝혀진 이제 그 성분 중에 하나. 특히나 아연은 그 혈중 아연 농도, 그리고 특히나 전립선액에서의 아연 농도를 쟀을 때 전립선 비대증 환자에서 아연 농도가 많이 떨어져 있더라, 이런 연구가 상당히 많이 진행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연은 실제로 많은 분들이 원하시는 거는 정액의 양 증가,
요거랑 정력을 같이 보셔서 아연을 먹고 뭐 정액량이 2배, 3배가 됐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사실 그거는 별로 그렇게 효과로서 추천드리고 싶진 않고 실제로 전립선 액 자체도 전체 정액에서 차지하는 양이 한 20-30% 정도이기 때문에 그렇게 될 효과를 보실 가능성은 높지 않고요. 오히려 아연이 전립선 전반적인 건강에 도움을 줄 가능성은 꽤 있다 이렇게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야관문은 이건 잘 모르겠어요. 사실 그렇게 전 임상 결과가 거의 없어서 개인적으로 이것도 그렇게 권해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굉장히 가격이 일반 의약품보다 더 비싸잖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비용과 또 먹는 것도 노력인데 이렇게 했을 때 정말 저것들이 효과가 크다 이렇게 말씀드리긴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 중에는 그나마 아르기닌, 이 중에는 그나마 아연, 아르기닌 정도가 그나마 효과가 있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저는 흡연자는 아니지만 음주는 하는 사람이라서 음주의 편을 좀 들고 싶은데 흡연이 정말 안 좋아요. 발기부전에 큰 영향을 주고 암에도 큰 영향을 주고 사실 음주도 마찬가지죠. 음주 같은 경우에는 특히 고칼로리 음식이랑 많이 섭취하게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당뇨나 고지혈증, 심혈관계 질환 그리고 혈관 내피 기능이 이제 저하되는데 나쁜 기능을 미칠 거라고 보고요. 그리고 흡연 같은 경우에는 흡연 자체로도 워낙에 즉각적이고 더 크게 안 좋은 영향을 미칩니다. 전 둘 다 사실은 안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보통인데 하나 조금 타협을 하면 제가 하고 있어서 음주까지는 좀 봐주더라도 흡연은 절대 좀 권해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젊은 나이에 발기부전이 생길 수 있습니다. 뭐 교과서적으로 여러 가지 사고가 생길 뭐 이런 특이한 경우들이나 선천성 기형 중에 이제 신경인성으로 발기부전이 생길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그런 거 말고도 그 20대 초중반에 오시는 분들은 대부분 시민성이세요. 시민성은 뭐냐? 좀 너무 과음하시거나 흡연하시지 않았을까요? 어쨌든 그래서 뭔가 여러 가지 이유로 한 번쯤은 안 될 수 있어요. 너무 긴장해서 안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안 됐던 기억이 남는 거죠. 내가 안 됐던 기억 때문에 계속 이제 그게 신경 쓰이고 너무너무 걱정되셔서 그 뒤에 이분이랑 잘 되셔서 계속 이제 또 관계를 맺어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또 위축되다 보니 시민성 발기부전이 점점 심해지시는 그런 결과가 생길 수 있는데 이런 분들은 예전에 뭐 여러 가지 뭐 치료법이 있다고는 하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정말 한 번 방문하셔서 말씀 들어보시고 이게 시민성이라는 얘기만 들으셔도 굉장히 좋아지시기도 하고 발기부전 치료약을 드리거든요. 이런 경우에도 드릴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한번 경험하시면서 극복하시는 경우에는 1년 동안 한 장, 필름 한 장 딱 지갑에 넣어가지고 다니시면서 한 번도 안 쓰시는 발기부전이 치료가 되는 거죠. 그런 분들도 많으세요. 오늘은 발기부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스스로가 발기부전이라고 생각이 되신다면 원인이 어떤 건지 정확히 파악을 하고 그에 맞는 치료를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습니다.